나는 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피해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피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집에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텔레비전 소리도 낮아지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작아지고 나와 동생은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자랐습니다. 어떤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불편한 침묵, 아무도 깨뜨리려 하지 않는 침묵. 나는 그 침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모든 집이 다 이럴 거라고, 아버지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곳에 아버지가 농담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어떤 무서움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나는 괜히 숨을 죽이게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열쇠 돌아가는 소리, 구두 벗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존재감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말은 없지만 무게가 있는 존재. 눈빛만으로도 무언가를 전달하는 사람.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괜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았고 괜히 혼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혼난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날까봐 두려워한 기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나는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3명만 받는 상이었고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상장을 받아든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이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고 나는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칭찬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대보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거로 좋아하냐는 말을 들을까봐, 혹시 무관심한 반응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나는 그 상장을 어머니에게만 보여줬고 어머니는 조용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보여드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공기를. 그날 밤 나는 상장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정확히 7시 2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7시쯤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9시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말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 신문을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 패턴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숙제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내 학교 생활을 물어본 적도 없고 내 친구들에 대해 궁금해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늘 하시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해라.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대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되묻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당연하니까. 전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요. 그제야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기타 배우고 싶다는 것도, 친구들과 농구하는 것도, 공부가 아닌 모든 것은 쓸데없었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말대꾸하지 마라. 그날 나는 처음으로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나는 친구들의 아버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농담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놀러 가면 너희 왔어? 배고프지? 뭐 먹을래? 하며 웃으셨습니다. 지훈이네 아버지는 아들과 캐치볼을 하셨고 성민이네 아버지는 주말마다 가족과 등산을 가셨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교하기 시작했고 비교는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지 않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나와 놀아주지 않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많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밥은 소리 내지 말고 먹어라.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조용히 해라. 전화 통화는 짧게 해라. 텔레비전은 뉴스만 봐라. 밤 10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마라. 그 규칙들은 대화를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관찰하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규칙들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감옥 같았고 아버지는 교도관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장 닮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닮아갑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집에서 2시간 거리,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통지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합격의 기쁨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 아버지는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집을 떠날 테니까요. 입학하던 날 짐을 싸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셨습니다. 몸 조심해라. 나는 네라고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기숙사 생활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누구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았습니다.
밤늦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았습니다. 크게 웃어도 시끄럽게 떠들어도 음악을 크게 틀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질수록 나는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집과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하셨지만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잠깐 통화를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도 바꿔줄게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늘 불편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잘 지내냐? 응.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응. 그럼. 네. 끊을게요. 그래. 통화는 3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방법을 몰랐습니다. 침묵은 전화선을 타고도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문장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 동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라고 물으면 나는 그냥 평범했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평범. 그 단어가 가장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던 눈빛.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나는 자유로워.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졸업 후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어른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것이 어른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한가요? 직장 상사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고향에 계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요, 잘 안 해요. 상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나이 들면 후회해. 지금 잘해드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명절은 여전히 의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늘 긴장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왔냐? 네. 그래. 그리고 침묵.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셨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을 버티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왜 가족끼리 이렇게 불편할까? 29살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농담을 하셨고 아내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우리 딸 잘 부탁해요라고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하셨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간 표정이었지만 그것도 낯설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순간 나는 멍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나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피로연이 끝나고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평생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36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을 보며 나는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해? 뭐 나중에 할게. 출산 소식인데 지금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낳았어요. 그래, 애 이름은? 준서예요. 준서 좋은 이름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몸 조심해라.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다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많이 웃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이야기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응, 아빠 왔어. 근데 아빠 피곤하니까 나중에 놀아주자. 아들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공원 가요. 나중에 가자. 아빠 좀 쉬게 해줘. 시간은 흘렀고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소파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피곤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 아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내려오라고 했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그만하지 않자 나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 그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굳은 표정, 차가운 눈빛, 높아진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표정도 보았습니다. 놀라서 움츠러든 얼굴, 무서워하는 눈빛,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을. 그날 밤 아들을 재운 후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나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내 모습은 똑같았어. 완벽한 부모는 없어.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였을까? 어쩌면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닮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나처럼. 그 생각이 들자 아버지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오랜만에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낡았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낡았지만 이제야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왔냐? 목소리도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니 아버지의 머리는 완전히 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여전히 중년이었습니다. 무겁고 강하고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수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수저를 주우려 하셨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수저를 주워드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단어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식사 내내 나는 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밥을 드시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찬을 집으실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드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슬퍼 보였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지. 요즘은 걷기도 힘들어 하셔. 병원은 다니세요? 다니지. 근데 노안은 어쩔 수 없다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인생 살아. 우린 괜찮아. 근데, 네. 가끔은 아버지랑 얘기 좀 해줘. 요즘 아버지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외로움. 아버지와 그 단어가 어울린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는 집중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별일 없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뭐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없었어? 일하고 집에 오고. 그게 다였지. 취미 같은 거는요? 그런 게 어디 있었나? 먹고 살기 바빴지.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당연한 거였으니까. 아버지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계셨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토마토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언제 심으셨어요? 올봄에. 재미있더라고.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잘 자랐네요. 응. 정성껏 돌보면 잘 자라. 아버지는 토마토 잎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도 어렸을 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네. 좀 더 같이 놀아줄걸. 좀 더 이야기해줄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아버지 노릇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 아버지가 쓰러졌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택시를 부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택시 안에서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아버지는 강한 분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급하신가 보네요. 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요. 힘내십시오. 괜찮으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장이래. 지금 수술 중이야. 심장요? 심근경색이라고 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 우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 3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계셨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며칠 전 마당에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저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할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생도 도착했습니다. 동생도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우리는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의식은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 분씩 잠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많은 선이 아버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어요. 도망쳤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다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48시간. 그 후 이틀은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교대로 면회를 들어갔고 밤에는 대기실에서 잤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뇌 활동은 정상입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라고 했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깨어남. 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퇴원 준비. 일주일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약하셨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병실에서 나는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화장실 가는 것을 부축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밤의 대화. 어느 날 밤 어머니와 동생이 집에 가고 나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잠이 안 오세요? 응. 낮에 너무 많이 자서. 나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아니, 그냥 같이 있어줘.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네. 중환자실에서 내가 한 말들. 다 들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깨어 계셨어요? 정신은 없었지만 내 목소리는 들렸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좋은 아들이 아니었죠.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 너한테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내 아버지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매를 들었고 소리를 질렀고 집에 오면 모두가 숨죽였지. 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다짐했어. 내 아이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 그 대신 뭘 해줘야 하는지 몰랐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웃는 법도 몰랐고, 안아주는 법도 몰랐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도 몰랐어. 내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었으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돌아와 너희를 보면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 바보 같지?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너는 이미 나를 싫어하고 있더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너한테 이해할 이유를 준 적이 없는데. 고백.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피곤하다고, 나중에 하자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아버지도 이렇게 힘드셨던 걸까? 하고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 나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 아들을 안아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처럼 후회하지 마. 화해. 나는 오래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힘들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퇴원하면 손자보고 싶다. 그럼 같이 가요. 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 녀석이?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손자한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실 거예요. 너한테 못 해준 거 손자한테는 해주고 싶어. 그럼 저도 배울게요. 아버지 보면서 고맙다. 우리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아프셨어요? 응. 근데 이제 다 나았어. 아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 둘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 가서 들어봐. 나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나무가 왜 저렇게 크게 자라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 나무도 사람처럼 자라거든. 할아버지도 나무처럼 컸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준서만 했을 때가 있었어. 진짜요? 신기해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에게 자신이 나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탁. 저녁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했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제가 이겼어요. 대단한데.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꺼내는 법을 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화. 어느 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응, 오랜만에 행복해. 다행이에요.
너희 덕분이야. 저희가 뭘 했다고요? 기회를 줬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너한테 잘못한 것, 못해준 것들. 그런데 이제는 손자라도 잘해줄 수 있어서 감사해.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요. 그러고 싶다. 작은 변화들.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더 많이 웃으셨고, 더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하셨고, 어느 날은 저녁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말들이었지만 내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나도 변했습니다.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피곤해도 함께 놀아줬고, 안아줬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당연하지. 아빠가 준서를 제일 사랑해. 그 말을 하며 나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 독립. 2달 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희도 편하게 살아야지. 조금만 더 계세요. 아니야. 우리도 우리 집이 편해. 떠나시는 날 아들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 올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가니? 자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나는 아버지와 포옹했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그리고, 네,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50년 만에 나는 말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아기였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구나.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 다음 주에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요. 어머니는 찻잔을 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지. 지금보다 훨씬 말도 많았어. 정말요? 그럼. 데이트할 때는 농담도 잘하고 웃기도 잘했어.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하고 너희가 태어나니까 달라지셨어.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 가장으로서 무게를 느끼신 거지. 그 시절엔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압박이 컸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아버지는 그 책임을 너무 무겁게 느끼셨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는 법을 잊으신 것 같아. 여유가 없었던 거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희 할아버지? 무서운 분이셨지.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 하셨어. 그래요? 응. 할아버지는 엄하셨어. 매도 드셨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았대. 나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 안 하셨지. 부끄러워 하셨나 봐. 그런데 나한테는 가끔 말씀하셨어. 자기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너희한테는 절대 손을 대지 않으셨잖아. 소리도 안 지르시려고 하셨고,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이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물림, 나는 내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고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늦었지만 바꾸려 하고 계셨습니다. 대물림은 끊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화.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힘드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힘들었어. 그래서 너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준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저도 배웠어요. 아버지 보면서 뭘?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 그리고 깨닫고 바꾸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내가.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주말. 이제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서, 때로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손자와 바둑을 두고 산책을 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텔레비전도 없었어. 진짜요? 그럼 뭐 했어요? 밖에서 놀았지. 친구들이랑 산에 가고, 개울에서 물놀이하고, 아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듣습니다. 나도 그 옆에 앉아 함께 듣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식사.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거 맛있다. 그래, 더 먹어. 아버지가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줍니다. 아버지도 드세요. 내가 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잘 챙겨줘서 고맙다. 당연한 거죠. 아내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주 오세요. 우리 모두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인데 뭐. 나도 이제 70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책. 요즘 나는 아버지와 자주 산책을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바쁘죠.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요. 아버지 보면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나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많아요. 진짜로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인생이 참 빠르구나. 그래요? 어제 내가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내가 아버지가 됐어. 시간이 정말 빠르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후회되는 게 많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 그게 위안이야. 편지.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거 읽어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다. 평생 너에게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먼저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해줘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다. 안아주지 못했고, 칭찬해주지 못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요즘 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 손자를 보는 것도 기쁘고 너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나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첫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울지 마. 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답장. 나는 그날 밤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지께 편지 고맙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도 미안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던 방식으로. 요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도 행복합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나요.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많이 웃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음 주말에 아버지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읽으시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당신에게.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 반평생입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시간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늦었어도 다행이라는 것.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모든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사랑하는 법을 몰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간단한 말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어색해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다고 착각해서일까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지만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화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소중한 사람이 아직 곁에. 오늘 전화하세요. 아니, 만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늦지만 않다면. 나는 지금도 매주 아버지를 만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습니다. 손자와 놀아주고 나와 이야기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구나. 아직 늦지 않았어.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화해의 용기, 용서의 용기,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처럼, 나처럼, 우리 모두처럼 오늘 밤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 세 글자가 당신과 부모님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50년이 아니라 50일 만에. 아니, 오늘 당장.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는 다르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안아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그 말을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